휘파람 소리를 내자 마치 화답이라도 하듯 새소리가 들려옵니다. 반갑다는 인사라도 하는 걸까요? 산책을 할 때 그 새소리가 들리면은 나도 그 소리를 흉내를 내보고 싶은 겁니다. 처음에는 소극적이던 그 새가 내가 답을 해주면 신나게 더 막 떠들어요. 새하고 좀 친구가 된다? 뭐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재미있어요. 그래서 자꾸 스펙하고 있고. 소리를 풀기 위해. 아이고, 안녕하세요. TV 프로그램에 새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새 박사 조삼래 교수. 간판 조류 전문가 조삼래 교수. 우와, 워낙 유명하시잖아요. 반려견 이런 말 쓰잖아요. 나는 항상 새를 반려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 가도 무슨 새가 있나, 무슨 새소리가 들리지 않나, 이것이 계속 떠나지 않아요. 응? 그래서 새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된 거죠, 사실. 유통기한이 없는 조삼래 교수의 새사랑. 그가 세상의 모든 새들과 사랑에 빠진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제주 서쪽 끝의 한경면. 이국적 풍경의 비포장도로를 달려가다 보면 눈앞에 커다란 비닐하우스가 나타나는데요. 하우스 안에는 농작물 대신 작은 자연이 펼쳐져 있습니다. 저쪽에 새가 지금 가득 붙어 있잖아. 어디요? 저쪽에, 저 끝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노란 깃털의 카나리아와 앵무새인데 형형색색의 작고 귀여운 앵무새들. 왕관앵무. 그것들은 소리도 바꾸면서 애들이 이제 그 또 짝을 맺고 둥지를 틀고 알을 낳고 또 태어나고 길고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재미가 있어요. 이곳은 새들의 아빠 조삼래 교수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제가 그 여러 가지 동물하고 생활하는 일종의 그 연구실 겸 놀이터. 제가 이제 그 생물학적으로 하고 싶은 여러 가지 품종 계량이라든지 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장소예요. 저 제비 지나갔어요. 여기는 뭐 제비뿐이 아니고 지금 저희 집에 제비가 지금 금년에 두 번 번씩이 나갔는데, 제비를 포함해서 굉장히 동박새라는 직박구르라든지 뭐 삼광도 긴끌딱새 이런 야생 조류가 굉장히 많아요. 나무는 나무대로 또는 그 꽃은 꽃대로 새는 새대로 다 연구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이 자연 자원이 그냥 좋아요. 그래서 이 도심지에서 어떤 고급 그 차를 마시면서 그다음에 뭐 영화를 관람하면서 그런 것도 좋겠지만은 이 더위에도 그 생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같이 그 견뎌나가는 이런 것도 저로서는 한 보람입니다. 새들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꾸며놓은 이곳에는 다양한 종의 새와 동물들이 자연과 어우러져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홍금강 앵무새인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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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그리고 어떤 경우는 영어 뒤에 헬로우 그래요. 헬로우. 한때는 새가 좋아가지고 이 새를 내가 그 아파트 베란다에서 길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래서 일로 옮겼어요. 홍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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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앵무새 있고, 그다음 딱 이것이 이제
흰꼬리슬이라는 새인데 이 흰꼬리슬이는 상당히 귀한 새인데 제가 이제 현직에 있을 때부터 이런 사라져가는 맹금류를 중심으로 천연기념물 조류를 인공 복원하는 것을 연구를 해왔던 새거든요. 자연계에서 번식하기 어려운 거를 사람이 인공적으로 그 조건을 맞춰가지고 번식하는 사업을 인공복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그런 인공복원 사례로 많이 회복한 사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국 흰두루미라는 새가 있는데 미국 흰두루미는 자연계에서 11마리밖에 없었을 때 사람이 간섭을 해서 그 다른 새한테 대리물을 시켜서 그 멸종위기에서 구한 새가 있고 또 미국 흰머리 독수리, 미국을 상징하는 흰머리 독수리도 그런 식으로 그 인공복원해서 멸종위기부터 구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황새나 따옥이나 그런 것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일부는 선구하고 있고 사실은 저런 것이 천연기념물이고 하기 때문에 개인이 함부로 또 이렇게 기를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 조류 인공보존연구소라는 법인을 좀 설립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젠가는 이 공간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조삼래 교수. 이곳에서 새들과 함께 그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칠 년 전 평생 몸담았던 대학을 떠난 조삼래 교수. 하지만 여전히 새와 함께하는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 서산 A지구, B지구라는 곳이 철새 드루지로 갑자기 부상이 된 거예요. 큰 감축 사업을 해가지고 그 대단히 농경지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닷물이 민물화되면서 이 민물을 좋아하는 새가 굉장히 많이 모여가지고 엄청 많은 개체수가 새가 오신데 그래서 새 투사체 거기를 많이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찍은 새 사진을 몇 장 모아가지고서 학생들 교육용으로 편집을 한 그런 짧은 체크리스트 도감입니다. 평생 새를 연구하며 살았지만 아직도 새만 보면 설렌다는데요. 새를 좋아했던 건 코흘리게의 어린 시절부터였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이 대전 근교에 있는 그 동구 하소동이라는 곳인데 그 당시는 면으로 하면 산내면이에요. 산 안쪽이라는 뜻이거든요. 학원도 없었고 오락실은 더군다나 없었고 그걸 다니면서 여러 가지 또 재미난 게 많아요. 잠자리도 잡고 매미도 잡고 요즘 한참 매미가 나오는데 매미를 잡아가지고 입에다 물고 다니고 잠자리도 물고 다니고 잠자리를 잡아가지고 날개를 합쳐가지고 손 끝에 내면 4마리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없으면 입에다 물고 이렇게 다니고 그랬었어요. 봄철이면 새 알도 꺼내서 먹기도 하고 꽁알도 먹기도 하고 또 새끼를 기르다가 또 잘못해서 죽기도 하고 유별나게 내가 어디 야외에 갔다 오면 그런 걸 잡아다 기르고 그런 별명을 지어준 적이 있어요. 새 박사.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이걸 전공하면 재밌겠다. 그래서 왜 흔히들 넌 앞으로 뭐가 될 거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나는 아마 새 연구원 쪽으로 가고 싶다고 그런 적을 한 기억이 나요. 어릴 때부터 새 박사가 되고 싶었던 소년. 어른이 되어서도 꿈을 잊지 않고 있던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새를 더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그 원 교수님을 찾아뵙고 나 그 공부를 더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다 해가지고 허락을 받고 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분을 모시고 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 뭐 한 40~50종 이상의 새로운 미그로쪽을 발표했고 그 큰 학생의 생태를 밝히기도 하고 뭐 신도의 노랑부리 백로라든지 뭐 그 검은머리 물대새 번식지 같은 많은 연구 업적을 남기셨죠. 우리나라 1세대 조류학자인 원병호 교수를 만나 조류 생태 연구의 계보를 이어간 조삼래 교수. 대학에서는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고 일반인들에게는 새들의 생태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친근한 새 박사가 됐습니다.
충청 지역의 식수원인 대청호. 이곳은 물새들의 보금자리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그 대청호 500리길 산책길 중에 한 코스인데 바로 이제 그 옆에 대청호 호수가 있고 지금 이곳에 얼마나 나무가 멋집니까? 응? 새소리가 들리죠, 새소리. 새소리. 그리고 저기는 보면 새 둥지도 하나 있습니다. 저기 보면 벚나무 같은데 벚나무 위에 나뭇가지가 까맣게 있잖아요. 응? 그게 이제 둥지를 봐가지고는 물가치 둥지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주변에 지금 물가치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저는 소리에서 지금 요 주변에 있는 새가 이제 분석이 되는데 일단 저쪽에서는 그 붉은 머리 오목운이라는 새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뱁새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지금 이제 번식이 돼가지고 가족들한테 물려다녀요. 그래서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멀리 깨꼬리 소리가 들려요. 깨꼬리. 그 생태계 폭군이라고 일명 별명이 있는 외가리가 있어요. 외가리. 외가리가 어스렁어스렁 다니면서 지금 고기 같은 거 사냥하는 놈이 한 마리가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물총새라고 해가지고 물총새 나뭇가지에다가 고기가 있으면 폭격기같이 공격해서 잡으면 물총새가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주변에는 또 흰병검둥어리 가죽이 있는 것을 한번 봤고 이 새 같은 지금 대소종이 요 주변에만 지금 있어요. 현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변 환경과 소리만으로도 어떤 새들이 살고 있는지 금세 알아내는 영락없는 새 박사입니다. 요런 것은 이제 저기 물가치들이 아까 둥지를 찌른 거 그 새가 물가치인데 물가치의 그 꼬리 깃털이에요. 꼬리가 길어요. 털다리를 합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들에 나가서 야생 조사를 할 때 포유류 같은 경우는 발자국이나 배설물 가지고 많이 조사가 간접 조사. 근데 새 같은 경우는 이제 소리가 중요하지만 어떤 경우는 이 떨어진 깃털,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둥지, 아니면 어떤 배설물, 발자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새들을 조사합니다. 실제 눈에 관찰 안 되는 새가 많거든요. 새들이 떨구고 간 깃털 하나도 예사롭게 지나치지 않습니다. 새소리만 들어도 어떤 새인지 알아차리는 새 박사답게 새소리 흉내도 수준급이네요. 휘파람 소리를 내자 숨어있던 새들이 화답을 합니다. 이렇게 새들과 교감하는 이 순간이 그에게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책을 할 때 새소리가 들리면은 나도 그 소리를 흉내를 내보고 싶은 겁니다. 휘바람이든지 아니면 무슨 기구가 있으면 더 좋은데 기구가 가지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입으로 휘바람 소리 같은 걸로 소리를 내면은 공교롭게도 그 소리를 듣는 새는 그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해요. 특히 이제 청땅땅거리나 또는 흰배집바퀴나 돼지바퀴가 대표적인 예인데 그러면은 처음에는 소극적이던 그 새가 내가 답을 해주면 신나게 더 막 떠들어요. 저는 알지 왜 그런지. 그러니까 그 새는 이 지역인데 누가 왔느냐 내가 더 씁시다 막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의미를 알고 소통을 할 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은 저 새가 왜 저러는지는 알으니까. 그래서 항상 밖에 다닐 때는 새 소리에 민감하게 이제 항상 기억해 두죠. 자연이 굉장히 조화롭고 신비롭고 알면 알수록 신기한 게 자연이거든요. 자연. 그 중에 이제 많은 자연 중에 나는 일찍 이제 새하고 이제 교감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새하고 일종의 친구가 된다, 뭐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재미있어요. 그래서 자꾸 스펙하고 있고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기 새가 두 마리 있는데 저 새가
민물 가마오지라는 새입니다. 민물 가마오지. 민물 가마오지는 물에 잠수해서 고기를 잡아먹는 특징이 있어요. 물속을 잠수를 잘합니다. 잠수를 잘하는데 저거는 물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천적이 없어. 저걸 잡아먹는. 그래서 최근에 저 새가 너무 많이 증식을 하기 때문에 민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업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새 중에 하나야. 먹이가 풍부한 대청호의 자리를 잡은 민물 가마우지. 비록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는 못하지만 그에게는 어떤 새든 똑같은 생명일 뿐입니다. 새를 보러 나오면 시간은 물처럼 흐릅니다. 평생 봐온 새들이지만 볼 때마다 새로운 것이 보이기 때문이죠. 맹금류라면 이제 참매가 그 꿩을 여기서 사냥한 것 같아. 잡은 것 같아. 다 꿩깃털이야. 다 빠졌잖아 이만큼. 이것도 기고 이것 밑에 있는 것도 꿩깃털이에요. 꿩의 그 앞가슴 깃털 이런 건. 이건 꿩 꼬리털. 여기도 있고. 아이고 가봐서 아직 뭘 만든 거야. 못 봤어. 이 더위 어떻게 보내고 있는 거야? 아이고 뭐 다 똑같이 더워가지고 나는 이 더위에 좀 알프스를 갔다 왔지. 알프스에도 새 많아요, 교수님? 알프스 가면은 새가 많을 줄 알았거든. 근데 의외로 새가 적어. 새 몇 종 못 봤어. 추워서 그래요? 추운 것도 추운 거지만은 산 자체가 먹을 것이 없잖아. 돌로 돼 있고 또 만년설 덮여 있고 일반적으로 박새 종류, 그다음에 딱따구리 종류, 그다음에 딱새 종류, 네. 그다음에 저기 찌르레기 종류 이런 것이, 그다음 할미새, 안락한 새가 여러 많이 번식하더라고. 그런 거 좀 빼고는 어쨌든 유사한데 조금씩 달라. 여기 있는 종하고 똑같은 종이고. 만나자마자 새 이야기부터 꺼내는 걸 보니 대충 짐작이 가는데요. 같은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조삼래 교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교수님이 항상 새를 사랑하시고 새를 항상 생각하시는 게 새 아빠 아니실까 합니다. 새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 뭐 아주 옛날이니까 호기심이 많으시니까 새 둥지에 가서 새끼를 꺼내다가 키워보시고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지금 그게 그대로 지금 이제 연구하시는 분야하고 번식 생태라든지 그런 조류 생태 같이 이게 쭉 연계가 돼서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그래서 새 아빠, 뭐 새 아버지, 뭐 그런 말이 오늘 아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새를 키우듯이 우리 제자들도 열심히 교육해 주시고 그렇게 편달해 주시고. 교수님 그러면 새가 더 좋으신 거예요? 제자들보다? 아유 무슨 대답을 하는 거야. 저기 아빠 앞에서 나가지고 아빠 잡으면 누구 좋다고 할 거야. 아유 좀 서운하긴 하네. 당연히 일단 제자님들이 좋지. 편하고. 새한테 가서 너네 더 좋다 할 거야 내가. 알겠습니다. 가시죠. 30년 가까이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 제자들. 이제는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든든한 동료가 됐는데요. 설레는 마음으로 탐조를 나가던 그 시절처럼 오늘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새를 보러 나섭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며 공동의 관심사를 나누는 제자들이 있다는 것. 그보다 뿌듯한 일이 있을까요? 새를 조사하려면 지금 피디님 보시다시피 망원에도 있어야 되고 카메라도 있어야 되고 뭐 들어다니는 거 산발에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같이 갈 학생이 없느냐 했더니 선뜻 지원을 해가지고 그때가 영흥도였었나? 네, 영흥도. 아이고, 영흥도 진짜 오래된 거예요. 네. 그 당시는 환경 영향평가도 없었어. 아마 우리가 처음이라면 처음이지. 그때 그 조사서 갔었구나. 91년도에. 네,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온 거죠. 근데 오늘 갑자기 교수님이
야, 너 힘 좀 쓰게 생겼다 해가지고 같이 가자고 한 게 카메라 렌즈 큰 거 있거든요. 일명 대포라는 렌즈. 그거를 들고 낑낑낑낑 이제 교수님 이제 쫓아다니면서 다녔었죠. 처음 간 게 이제 제 기억으로는 충북 진천 백로 외가리 서식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갔는데 그때는 지금의 모자도 없었고, 근데 백로들이 그 둥지 밑에 가면 이게 또 천적이 왔다고 똥도 싸고 막 먹이도 토해내고 막 공격을 하거든요. 아, 처음에 그 무거운 걸 들고 그 산에 올라갔는데 백로들은 똥 싸대고 그 비린내 나는 꼭이 맞아가면서 나 이 실험실은 아닌 것 같아. 그랬었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다음에 갔던 게 서산 AB주거라는 데가 있어요. 서산 AB주 갔더니 그때 당시 처음 보던 장다리 물대새 번식지가 한 30개, 40개 그렇게 했던데 모래톱을 딱 봤는데 이게 자연이구나. 그때 처음 느꼈죠. 이제 새가 이렇게 아름답기도 하구나. 20여 년 전 우연히 따라 나섰던 길에서 새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꼈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 모습이 훼손되지 않고 지켜줄 수 있기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황새 마을로 유명한 충남 예산. 지난 2009년 천연기념물 황새를 복원하는 장소로 선정된 후 황새들의 서식지 복원을 위해 애써왔는데요. 덕분에 멸종 위기에 처했던 황새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가 예산 황새 공원인데요. 이 황새가 옛날에 우리 민족과 친했던 새인데 갑자기 이 멸종위기에 처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이 멸종위기에 처한 황새를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황새골을 설치했는데 2015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얼마만큼 더 변화가 있는지 진척이 있는지 그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 지금 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곳에서는 황새들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2015년 첫 자연 방사를 시작한 후 해마다 개체 수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황새가 국제 커플이 탄생한 것이 좀 저희가 좀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주나 구미 같이 예산으로부터 좀 꽤 먼 지역까지 황새가 번식지를 넓혀간 거, 그런 부분들이 또 희소식이고, 일부 황새는 러시아나 중국 또 대만까지도 이동해서 그곳에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황새의 그런 영역, 동북아시아 영역을 예산의 황새들이 점점 다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는 사실 어릴 때 네. 황새 얘기는 부모님한테 듣기는 들었는데 네. 보지를 못했어요, 아쉽게. 그러세요? 근데 새에 관심이 있는데 황새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늘 가지고 있는데 저런 장면은 보리라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성장하고서 네. 90년대 초에 네. 그 황새를 보기 위해서 러시아를 갔었어요. 네. 근데 거기도 인공소대에서 황새가 그런 모습을 보고 진짜 우리나라도 저런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는데 그 그러셨군요. 꿈이 현실됐어요. 아.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한 덕분입니다. 그래서 네네. 저는 황새만 보면 지금 그렇게 이제 아주 흐뭇해요. 아주. 아, 그러시군요. 네. 오늘 벌써 새가. 말씀 들으니까 저도 흐뭇합니다. 네. 멸종위기에 처했던 황새는 현재 180마리 이상 개체 수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황새 복원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황새 오픈장을 만들어 일반인들에게도 황새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황새라는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어디에 황새가 있는지를 다 조사해 본 결과 마지막에 이제 충북 음성군 생강면 무수동에 살았다는 것이 확인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쌍이 번식을 하고 있었어. 그 이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분명히 한 쌍이 안락국 살고 있었는데 그 포수가 수컷을 죽였습니다. 알고 죽였는지 모르고 죽였는지 모르는데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은 사실 법적인 책임을 졌어요. 그래서 그 아무것도 이제 계속 알만 낳다가 이제 과부왕새로 살다가 그 뒤에 기력이 다 해가지고 서울대공 옮겨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마지막 죽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우리나라 토종황새는 대가 끊긴 거예요. 끊겼는데 이 새가 이 동북아를 중심으로 넓게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종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정착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당시까지 없는데 이것을 같은 종이기 때문에 여기서 도입을 해가지고 개체수를 늘려가지고 야생에 도입하는 그 사업을 문화재청의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바로 이 예산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 상당한 수가 야생에서 그 터를 잡고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산에서 방사한 황새가 전국적으로 올해 21쌍이 야생에서 번식을 했어요. 그래서 텃새라는 것은 1년 내내 번식도 하고 겨울도 나는 걸 말하는데 그 텃새 황새가 예전처럼 복원된 거죠.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21쌍이나. 네. 야, 네. 그건 대단한 거다. 네, 작년에 14쌍이었는데 네. 올해 7쌍 또 늘었어요. 이제 점점 늘어나죠. 예, 그 빠른 새끼들이 속도로 늘고 또 있어요. 다른 곳으로 네. 분산해서 또 지금 자리를 잡으니까. 그렇죠. 방사 5세대가 태어났어요. 아, 네. 참 대단하네. 네네. 여기 사무장님. 네, 사람 모여 있으면 위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아래를 쳐다보고 그래요. 이 황새가 자기를 찾아러 손님이라 생각하고 계속 여기만 지금 도는 거야. 돌다가 다른 빠지는데 지금 상당 기간 지금 돌고 있네. 어? 근데 이제 목적지 확인했다 이제. 이건 야 미꾸라지가 참 토실토실하고 크다. 야생에서 태어난 황새인데 어린 황새예요. 그래서 아직 먹이 사냥도 능숙하지 않아서 조금 기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도와주러 가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그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 전국에 있는 황새의 그 생태를 다 정보를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이런 개체, 약한 개체는 또 구해주고 네네. 무척 어려운 일을 하고 있어요. 네네. 저 이제 나주까지 가야 되고. 나주. 황새들을 방사한 후에는 야생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번식은 잘하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있네요, 저쪽에 머리만 빼꼼히 나와요. 그러면 저기로 접근하려면 지금 저기 하얀 쓰레기더미 앞에 머리만 지금 하얗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몸이 그 약한 상태인데 네, 접근하면 도망가지 않을까요? 4m까지 접근 4m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네. 어디 한 번에 정확한 장소를 저희가- 아시고 오셨는지 궁금하고 예. 이동하는 개체라면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을 텐데, 그렇죠? 네. 저희가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이제 모니터링하는 조사자들이 서로 공유를 합니다, 위치를. 그런데 얘가 어제도 그저께도 계속 이 주변에서 이 논 필지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 예. 그렇구나. 네네.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황새를 보살피는 일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황새와 사람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지금 야생조류 같은 경우는 그 자기 먹이에 학습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김 박사님 같은 경우는 먹이를 몇 번 줘가지고 사람 자체를 기억하고 있고 먹이통을 지금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학습이 된 상태예요. 근데 제가 같이 가면 저는 낯선 사람이니까 경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박사님을 먹이를 주고 오게 하고 저는 그 상황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쩌다 가족들과 떨어져 논에 고립돼 있는 어린 황새.
먹이를 잡을 수도 없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자연에 방사한 황새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 하지만 위험에 처할 경우엔 사람의 손길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지금 이 개체가 어린 개체가 혼자 지금 고립되어 있어서 더 이제 먹이 구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먹이를 좀 먹고 기력이 회복되면 스스로 좀 이동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잘 생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이제 좀 약한 개체들은 특별하게 관리되고 있고요. 다른 건강한 개체들은 저희가 특별히 이렇게 먹이 주거나 하는 것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안 됐지만은 자연에서 이제 도태되는 거죠. 사람이 지금 도와주지 않은 이 상태에서. 응? 그러니까 일찍 발견한 거 제보자들이 발견해서 이제 또 연락해주고 그다음에 센터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관심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개체를 구할 수만 있다면은 그거는 많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연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황새 한 종이 자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물가에서 봤듯이 황새가 살 수 없으면 사람도 살 수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쟤를 한 개체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 자연을 구하는 거랑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재배해 주신 분도 중요하고 특히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는 분 센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여기를 좀 벗어나서 좀 더 넓은 데서 살면 좋겠는데 먹이도 많은 곳에 그래서 기력을 빨리 회복하도록 기도할 따름입니다. 네. 사람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 어린 황새는 하루하루 기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잠깐 날 것 같아, 날 것 같아. 올라간다. 논두렁으로 올라와 먹이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어린 황새. 하루빨리 회복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걸까요? 열심히 미꾸라지를 먹기 시작하는데요. 어린 황새가 건강을 회복하고 힘차게 날개짓을 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센터 측에서 갖다 준 미꾸라지를 지금 맛있게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자연에 지금 갇힌 상태가 아니잖아요. 자연에서 활동하는 새를 어떤 장소에 먹이를 준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정확히 먹을까 의심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와서 그 그릇에 있는 먹이를 맛있게 먹고 있네요. 참 기쁜, 예,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얼마 있으면 바로 회복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 먹은 것 같네요. 어때요 지금? 이제 뭐 거의 다 먹고 배가 차는지 더 이상 먹지 않고 쉬고 있네요. 먹이 양 한 1kg가량 먹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마을 분들이 제보해 주시고 그래서 관심 갖고 보셔서 저희가 또 관심을 기울여서 먹이도 줄 수 있었던 거고요. 이렇게 제보해 주신 마을 분들께 감사하죠. 황새가 살 수 없으면 사람도 살 수 없기에 황새복원이라는 공존의 실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대전의 역사 깊은 전통시장인 신탄진 시장.
시장답게 활기가 넘치는데요. 이곳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조삼래 교수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대전에 사실은 제비가 번식하는 곳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도시화되어 있는 공간이라 없는데 여기에는 한 25에서 30상 정도가 매년 와서 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주민들도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래도 꾸준히 찾아와가지고 봄에 여기 시장통이잖아요. 시장통 비행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어요. 우리 국민에게 가장 친숙하고 가장 사랑을 받는다는 새, 제비. 강남 갔던 제비가 올해도 돌아왔습니다. 여름철새인 제비는 매년 이맘때면 시장에서 만날 수 있는 반가운 손님입니다. 시장 처마 밑 곳곳에 제비 둥지가 보이는데요. 상인들도 행운의 상징인 제비의 귀환을 누구보다 기다린다고 하네요. 반갑습니다. 여기 제비둥지 맞죠? 네, 맞아요. 올해도 찾아왔어요, 혹시? 네, 봄에도. 요즘은 잘 안 보여요. 근데 봄에 엄청 많았어요. 많이 찾아왔고 또 저쪽에도 있어요. 10년 전에부터 시작됐어요, 제비가. 그때부터 왔어요. 저는 마냥 기뻤죠. 좋았죠. 저절로 이제 얼굴이 활짝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되고 좋았어요. 많이 좋았어요. 어릴 때부터 저희랑 같이 이렇게 많이 봤던 그런 조류잖아요. 그리고 요즘 도심에 보기가 힘들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많이 좋았어요. 시장에 제비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25장 정도가 매년 오는데 줄지는 않고 있어요. 더 늘어나진 않는데 그래서 매년 똑같은 곳에 비슷한 개체들이 계속 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그걸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기 있다, 제비 저기. 여기 지금 제비 한 마리가 지금 그래서 여기는 매년 번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어머님이 되게 좋아하세요. 도심 속에서 사람과 공존하는 새들. 자연 속에 살 수 없어 도시를 찾아왔지만 그나마 살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인데요. 요즘 그 복잡해지는 도심에서 옛날 추억이 가장 친근감 있는 제비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행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소문 듣고 한번 와봤어요. 왔는데 사실 여기저기 제비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비도 봤고 한국인이 가장 친밀감을 느끼는 새가 있다면 아마 제비 정도, 또 까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제비는 귀수 본능이 굉장히 강해요. 귀수 본능이라는 것은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는, 고향을 찾는 그런 본능인데 이 제비가 하루아침에 없다 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금 신탄진 이 시장 근처에 제비가 오는 것은 아마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될 거예요, 제가 볼 때. 근데 오다 주택이 개량되고 건물 바뀌고 막 하면서 지금이 이제 어떻게 되면 마지막 버티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도심전에서도 제비가 살 수 있는 마을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홍보도 하고 지금 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학생들한테 세태 교육장도 되고 일반인한테 제비가 저렇게 옛날 집을 줬지 옛날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어떤 관광상품도 되고 이렇게 일석이조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숙제일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도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아까 이런 말씀하시는 어르신들 얘기가 분명히 추억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걸 이제 간단하게 좀 적어가지고 여기 마을 투어 코스라든지 학습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장으로 여기 이 공간을 만들어주면 뭐 신탄지 시장에도 좋고 제비한테도 좋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처럼 기다리고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내년에도 이곳에서 제비를 볼 수 있겠죠? 요 집에 있었고 요 집에 여기다 지었었거든. 제비들이 옛날부터 많이 번식했던 장소에 보니까 맞아요. 예. 여기도 집을 졌던 것 같은데
지금 사장님 말에는 태풍에 떨어졌다는 얘기죠? 예예. 그러니까 집이 떨어져. 그게 안타까워요. 예예. 아니 내가 말했다고 제비한테 내가 집을 허른 게 아니고 태풍이 집을 떨군 거라고 집 새로 지어서 또 오라고 그렇게 말했지. 제비한테. 또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좋죠. 제비 찾아오면. 제비야 내년에 또 와. 반가워해 줄게. 원래 동물을 좋아해요. 그래요? 오늘은 새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둘째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뭐 강요한 건 아닌데 우리 둘째 아들도 새를 무척 좋아해요. 동물을 무척 좋아해가지고서 전공을 유사하게 하고 이제 학위를 하고 지금 정부 유수기관 관련된 기관에서 그 농축산본부에서 검역본부에서 그 새의 AI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 개발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희 집은 어릴 때부터 이런 동물 굉장히 많이 키웠거든요. 그래서 새도 굉장히 많이 키웠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앵무새랑 이런저런 새들 많이 키웠었어요. 그래서 사실 밥 주는 건 저희 어머니가 다 하셔가지고 많이 좀 고생을 좀 하셨던 기억이 좀 있는데, 사실은 수백 마리까지 새가 됐었어요. 그 중에는 지금 이 새는 조용한데 앵무새 중에 이제 그 금강앵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한번 소리를 지르면은 뭐 아주 기겁할 정도로 소리가 커요. 이렇게 해서 나 자신도 굉장히 짜증스러웠는데 이걸 듣는 이제 그 아내나 우리 아들은 얼마나 고생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지금도 미안한 감이 들어요. 좀 새를 한번 보여줄게요. 새 없이는 못 사는 새아빠답게 집에서도 역시 새를 돌보고 있는 조삼래 교수. 이 새가 이제 호금조라는 새인데 원래 호주 등지에서 야생에서 참새같이 사는 새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전부터 새가 예쁘니까 사람이 이제 그 가그 모여서 애완주를 기르는데 이뻐서 관람하는 것뿐이 아니고 이 새는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먹는지, 어떤 둥지에서 알을 하는지, 부부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이런 것을 시간 나는 대로 관찰을 해서 저는 새 보는 것이 낙이에요, 솔직히 해서. 그래서 이것도 지금 다른 사람들이 알는지 모르는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알 수 있는 많은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번식하는 걸 무척 어려워하는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많이 번식을 해서 상당한 개체수를 다른 사람한테 넘겼어요. 반려견과 반려묘가 가족이듯이 조삼래 교수에게는 새들도 가족입니다. 하루 종일 새만 보고 있어도 지루하지 않다는 그에게 새들과 보내는 시간은 가장 행복한 시간이죠. 새를 돌보는 마음이 자식 키우는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총 8마리 중에 암컷이 3마리, 이제는 아들도 새 전문가가 되었으니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새 이야기를 원 없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나도 어떻게 보면은 한참 예민한 시기에 새를 보러 다니는 시간으로 많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못 준 것이 좀 미안한 감이 있어요. 근데 조금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어릴 때부터 그걸 싫어하지 않고 기회 있으면 같이 가주면은 같이 따라다니면서 관찰해주고 이것이 한편으로는 좀 위안이 되기는 해요. 아들 입장에서는 저는 아버지께 서운하다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자연에 나가서 새 관찰도 하고 이런저런 자연환경 조사도 다니고 이랬던 것들이 굉장히 지금 와서는 되게 좋은 추억이었다. 그리고 그 추억들이 지금의 아들들을 만들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가장 큽니다. 이제 새들도 생물체잖아요. 저희 다 생물체잖아요. 우리 집에 왔고 정말 얘들을 그냥
건강하게 잘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지내게 살게 그런 마음으로 그냥 약간 내 집에 온 식구잖아요. 새도 그런 마음으로 걔들을 그냥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좋아하는 걸 걔들한테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찍은 색깔 사진 고마워요. 알았으면 됐어요. 평생 새를 연구하며 살았지만 아직도 연구할 것이 많다는 조삼래 교수. 오늘도 새와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틈나는 대로 이 농장에 있는 모든 저는 가족이라고 표현하고 싶거든요. 개도 있고 닭도 있고 새도 있고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멋진 그런 환경을 조성해놓고 이걸 여러 사람들한테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이 자연이 이렇다, 새가 이런 생활을 한다. 특히 알에서 막 부화되는 모습 같은 거는 자연이 신비롭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자연교육, 생태교육을 하는 교육장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그의 삶에 새가 날아들어 둥지를 틀었습니다. 새는 이제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친구이자 가족, 인생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 존재의 사랑스러움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새들의 아빠 조삼래 교수. 그는 오늘도 새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And all I need